자, 오늘은 오랜만에 투자 명언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한 말이죠. 이 썰물일 때나 돼봐야 누가 맨몸으로 수영하는지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 얘기를 하게 된 이유가 요즘 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제 완전한 밀물이죠, 밀물. 완전한 밀물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맨몸으로 수영하는데 자기가 맨몸으로 수영한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 맨몸으로 수영한다는 건 무슨 말이고 요거를 좀 지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요즘 현상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뭐 제가 이해하기에는 맨몸으로 수영한다는 건 이제 리스크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 같아요. 수영복을 안 입고 이 물 빠지고 나면 되게 부끄러워지잖아요. 약간 그런 말처럼 이 아무런 대비도 없이 이 물이 싹 빠지면 한마디로 물이 유동성이나 돈을 말하는데 유동성이 싹 빠지면 굉장히 위험해질 텐데 그 위험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고 있느냐, 이거는 썰물이 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주식 시장의 대부분의 시기 동안은 이 사람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때는 언제 알 수 있느냐? 요런 시기. 하락장에 알 수 있습니다. 하락장에 정말 대비를 잘 했던 사람은 현금도 있을 거고, 현금도 있지만 포트폴리오가 보수적인 포트폴리오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깨질 거고, 다음 상승장에 더 대비를 해서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걸 말하는데, 뭐 레버리지를 쓰고 있다든지, 현금이 없다든지, 투자 자산들이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면 요때 많이 깨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버핏이 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제가 이제 우연히 코인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서 정확하게는 이게 가치 투자를 한다는 모임이었는데 그 안에서 코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아했습니다. 사실 이 코인은 저는 개인적으로 가치 평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투자하는 거는 각자의 스타일이지만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때 저는 약간 의문인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가치 투자를 한다길래 물어보니까 어떠한 코인을 비트코인하고 비교를 해서 얼마나 상대적으로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이게 약간 부동산 평가랑 비슷한 거잖아요. 주변의 어떤 자산하고 비교하는 건데 그래,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습니다. 아, 그래, 비트코인하고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싼지 비싼지 뭐 이걸 평가하겠다. 여기까지는 와닿았는데 그러면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디가 적정한가? 뭐 이게 100만 원일 수도 있고 1000만 원일 수도 있고 1억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느 가격이, 모든 가격이 적당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그럼 물어보니까 모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약간 충격이었습니다. 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뭐 적은 돈도 아니고 몇 억씩 하고 있더라고요. 몇 억씩 하고 있는데 이게 가치 평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서 보통 가치 평가가 안 되는 자산을 투자하는 요즘의 사람들이 어떤 기본적인 방향성은 어떠냐 하면 뭐 예를 들어 테슬라 요즘 많이 올라가고 있죠. 테슬라나 코인이나 뭐 이런 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평가가 사실 고평가니까 평가가 잘 안 되겠죠. 평가가 안 되는데 요거에 투자하는 기본적인 마인드는 뭐냐면 그냥 기초적인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를 하나만 믿고 가는 겁니다. 이거 보통 뭐하면 우주까지 갈 때까지 뭐 하겠다. 우주 가는 회사랑 테슬라는 다른 회사 같은데 어쨌든 우주까지 가는 때까지 제가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코인, 아, 화폐를 엄청 찍고 있어. 이 얘기를 요즘 많이 하나 봐요. 화폐를 제가 얼마 전에 말했죠. 1970년 이후로 금태환 페이지하고 돈을 찍어내기 시작했다. 그거는 오케이예요. 근데 돈을 찍어내니까 코인값 오를 거야. 뭐 요거까지는 오케이인데 그럼 코인이 어디까지 오를 거냐 이거죠. 뭐 100만 원까지인지 1000만 원까지인지 1억 원까지인지 이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논리도 없는데, 전 논리가 없으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근데 이제 내려갈 때 불안한 건데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뭐 코인도 오르고 테슬라도 오르니까 이 사람들이 불안해하질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코인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논리의 허점이 되게 많은데 돈을 찍는다. 오케이. 돈을 찍어서 코인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인데 이 논리의 허점이 뭐냐? 돈을 만약에 이렇게 지금은 찍고 있죠. 근데 이렇게 가고 속도가 느려지면 이 속도가 느려지는 순간을 어떻게 캐치할 것이며 1번.
이것도 알 수 없을 거니와, 두 번째, 이게 돈을 뿌렸을 때 코인에만 돈을 가는 게 아니죠. 원자재로도 가고 실물로도 가고 뭐 유한 자원, 희소 자원, 뭐 예를 들어 주식 중에도 좋은 주식이 있고 뭐 하다못해 테슬라 같은 데도 있는데 여기저기 돈이 유동성이 다 가져 있는데 지금 비중적으로 코인에 얼마나 가 있으며 그게 얼마나 적정한가에 대해서 아무런 고민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 돈은 더 만약에 나중에 가서 더 찍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던 자원들이 뭐 30% 이상이 여기에 가 있었는데 이게 여기저기로 빠져나가게 되면 돈은 늘어나는데 코인 가격은 내려가는 현상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고민들이 없는 겁니다. 이런 깊은 고민이 없고 그냥 올라가니까 그냥 올라타는 건데 그거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 그 아까 말한 수영복 입지 않고 수영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상황이 왜 일어났냐 했을 때 저는 세 가지 정도 이유라고 생각해요. 두 가지라고 생각한 이유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원래 있었던 일이고 세 번째가 이제 새로 일어난 일인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 세계는 점점 더 자극적이고 빠른 결과를 원하는 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옛날에도 그걸 다들 걱정했는데 지금도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영화나 뭐 드라마나 옛날에 만든 거 보면 호흡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못 봐요. 왜냐면 요즘에 호흡이 점점 짧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그런 거죠. 요즘에 뭐 어떤 미디어 보면은 지금은 이제 유튜브를 보게 되고 뭐 이렇게 유튜브 전에 뭐 원래 TV나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엔 이걸 보는데 요즘엔 더 짧아져서 뭐 틱톡 젊은 애들은 이런 걸 하는데 점점 더 짧고 자극적이고 이런 결과를 원하는 이런 흐름으로 항상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 자체가 기본적으로 긴 결과를 내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짧은 결과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런 흐름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반대로 투자라는 건 투자가 진짜 잘했냐 하는 거는 굉장히 긴 시간을 둬봐야 되는 겁니다. 긴 시간을 둬봐야 이게 과연 투자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1, 2년은 잘할 수 있지만 2, 3년, 3, 4년, 10년이 흘러가면 나중에 봤을 때 이게 이 사람이 진짜 잘했는지는 시간이 길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짧기 때문에 누가 잘하는지 누가 못하는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누가 보수적으로 하는지 누가 공격적으로 하는지는 알 수 있죠. 요걸 얘기를 좀 이따 더 해볼게요. 요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 이걸 좀 더 하고 세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하냐,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산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뭐 부동산도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주식도 올라가고 뭐 원자재도 올라가고 원유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니까 뭘 하나 내가 그걸 가지고 있었어. 근데 그게 올랐어.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내가 잘했네. 내가 잘 골랐어. 내가 잘 골랐어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든 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얼마 정도냐, 제가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M1 이 정도고요. 이거 보시죠. 여기에 보면 2020년을 기점으로 수직 상승했죠. M1 말고 그러면 M2는 어떠냐? M2도 마찬가지예요. M2도 상대적인 차이는 있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돈을 이렇게 찍어냈으니 뭘 해도 무슨 자산을 사도 당연히 돈을 버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고민 없이 지금 내가 잘했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고 싶었던 두 번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얘기. 결과적으로 긴 시간을 두고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투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평가는 무엇이냐 했을 때 나의 프로세스에 대한 점검, 이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수익을 잘 냈다 못 냈다 지금 당장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너무 못하고 있다면 내 투자 프로세스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겠지만 잘한다고 해서 내가 진짜 잘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보수적으로 투자하는지 내가 정말 공격적으로 하는지, 만약에 what if 주가가 반토막 났을 때 나는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인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안 하는 거죠. 왜냐? 지금 항상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다시 그 공격적인 자산이랄까요? 고평가된 자산들이 계속
다시 부각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 입장에서는 잘 되고 있는데 뭐 걱정 없죠. 이게 근데 시간이 흘러가 봐야 됩니다. 이렇게 갔다가 또 이제 이렇게 전체 장으로도 이렇게 되지만 이게 모든 섹터 혹은 어떤 종류의 주식이나 투자 대상이나 매번 부각받는 시기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다 알 거예요. 어떤 때는 바이오가 부각을 받았다가, 어떤 때는 IT가 부각을 받았다가, 어떤 때는 건설이 부각을 받았다가, 요렇게 순환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바이오가 날뛰는 장에 처음에 진입한 누군가라면, 아, 바이오, 그래,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바이오, 요거 사면 무조건 오르는구나, 라는 인식을 가지게 될 텐데, 요게 해봐야 1, 2년, 길어야 3년인데, 요거를 겪고 나면 이거에 대한 확신이 생기죠. 과신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요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미래가 굉장히 창창한 주식만 사면 무조건 돈을 번다. 약간 요 두 가지의 어떤 이런 논리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연관성이 굉장히 긴밀한 것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시간이 흘러보면 알 겁니다. 이게 제가 지금 잘 나가는 주식에 대해서 안 좋게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모든 주식들은 순환해요. 잘 되는 주식은 순환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지금 이 방송을 보게 되는 분들은 좀 더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재점검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재점검. 분명히 주식장이란 건 한번 무너지는 때가 오고 요런 시기가 왔을 때 내가 정말 안전한 포트폴리오인지 내가 정말 건전한 투자인지 내가 정말 보수적으로 투자했는지 요렇게 점검한 게 요 하락장 혹은 내가 가진 종목들의 하락 시기 요때 정말 빛을 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얘기는 오른다고 혹은 내가 돈을 벌었다고 의기양양할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수영복을 입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고 투자를 하면 좋겠다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